이분이 갑진년 경호월 신묘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여성입니다. 올해 54살이에요. 54살인데 이분이 신묘일주죠. 신묘일주니까 금금목으로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는 분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그 금기운이 강하죠. 금기운이 3개가 있고, 그리고 목기운도 강합니다. 재성운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화기운 하나, 관성운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있고 토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전에 원인 불명의 뇌졸중으로 현재도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면은 이제 52살 때 갑자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되신 거죠. 갑자대운이 시작이 되면서 그 원인 불명의 뇌졸중으로 몇 달 동안 입원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에도 완쾌가 되지 않아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묘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것 하나만으로 다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은 대운이 또 갑자대운이 그 자묘 형살에 해당하는 그 대운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인불명의 뇌졸중으로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을 깔고 있는 분들은 건강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토끼, 그 묘라는 것이 토끼를 나타내니까 토끼라는 동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목이 나왔을 때요, 빼먹을 수 없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개금살입니다. 혈세개금이라고 하는데요, 개금살이라는 것은 이 묘유술 3글자를 말해요. 이것을 개금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강좌를 하다 보니까 사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사주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강좌를 들으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 밴드 회원이나 아니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도 이 사주를 공부를 해갖고 상담가가 되고 싶은데 사주가 상담가가 될 만한 사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묘유술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주 상담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딱 봐갖고요, 묘유술이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분처럼 묘목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사주 상담하는데 적합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분이 이 묘유술 개금살이 왜 상담하는데 유리하냐,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 묘유술이라는 이 시간을 보면 묘시에 출근해서 유시에 퇴근하고 술시에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묘시라든가 유시라든가 술시라든가 이 시간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 두 번째 글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묘월이라는 게 봄에 해당이 되잖아요. 봄이 시작하는 그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6월이라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6월하고 술월은요. 그러니까 이때에 제사를 지내는 때예요. 제사를 지내는 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묘하고 유하고 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사람들과 그 상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풀어주기도 하고, 그 집단에서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유술이 강한 사람은 활인업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 상담하는 사람들, 사주명리학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사주를 볼 때요, 이 묘유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의사라든가 판사를 하면 괜찮은 사주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잘 시켜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판사나 의사가 되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의사나 판사가 된다 그러고 하는데 좋아하실 게 아니에요. 일반 성인들이 이제 성인들의 사주를 봤을 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주 상담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이 지지를 딱 보고 이 사람이 묘유술이 있나 없나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를 깔고 있는 일주가 뭐 을묘일주라든가 정묘일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묘일주만 제외하고 모두 할인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계묘일주 같은 경우는 지지의 식신상관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적합한 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묘년, 계월, 정묘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관성운이 너무 많죠. 관사론잡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정계충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쪽은 또 정임합이 되고 있으니까 충의 강도가 좀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지해 보시면은 목기운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존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라고 해요. 현재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분은 이제 신앙심도 깊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사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사주 상담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금살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주 상담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당사주 열반사주 12성 네 번째인 묘파성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8번만 더하면 당사주 12성이 끝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당사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12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그리고 이 당사주라는 것이 이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신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신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사를 배우는데 당사주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당사주 12성이 신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